현대 생활의 만성 스트레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성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 그냥 하루 스트레스 풀고 그 다음에 또 풀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 쌓여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소의 화학 반응은 계속 되지만, 즉 계속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연소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언제 성장하고 수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장난 그 부분의 수리, 성장은 결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화로서, 이게 바로 노화예요. 노화는 몸이 추구하는 필생의 목표가 되고, 다음에 혈액은 염증을 유발하는 부식성 C6 용액이 되어 온몸 구석구석 노화를 전달하고 맙니다. 세포는 세포끼리 서로 대화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잘거림이라고 그래요. 서로 제잘제잘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쪽도 세포에 노화를 전달해서 한쪽에서 시작된 노화가 온 전신을 다 노화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액은 염증을 유발하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완치할 의료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어는 할 수 있습니다. 제어. 그래서 출퇴근, 외로움, 무관심, 과도한 음주, 그리고 TV 시청, 컴퓨터 중독, 요새는 이제 핸드폰 중독까지, 이런 것은 연소를 촉발하고 일상적인 운동이나 기쁨과 오락이나 참여, 도전과 친밀감은 모두 수리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적인 운동, 기쁨, 오락, 참여, 도전, 친밀감, 이것은 성장을 촉발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장을. 15kg 이상 과체중이고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지만 ES요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마르고 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히려 담배 피우고도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ES요법이 문제예요. 운동요법과 소마토요법.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성장과 퇴화가 심장마비와 뇌졸중도 제어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계속 퇴화가 계속 되다 보면 심장마비, 뇌졸중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성장과 퇴화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어느 하나 퇴화만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심장마비, 뇌졸중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C6만 촉발되고 C10은 멈춰버린다면 나이에 비해 노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질병으로 쓰러지는 것인 바, 이것을 예방하거나 완치해주는 일반 의학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만, 소마토요법, 셀제를 바르고 한증을 한다든지 건미당이나 완미당 같은 걸 드신다든지 해서 1997년부터 전국의 병의원과 일반 관리실들을 통해서 임상 검증한 자료와 사례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1000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입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 라인, 얼굴 비만 건강요법을 통칭 소마토 테라피라고 하는데, 모두가 C6와 C10의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C6와 C10이 어느 한쪽이 많아지지 않게 항상 서로 균형을 이루게, 강력하게 두 가지가 작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주어서 전신의 체세포가 재구성하고 재조절이 된다는 것을 이제까지 입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입니다. 그래서 소마토 테라피는 체세포 부활요법이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생이 아닙니다. 재생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된 요법이 소마토 요법, 소마토 테라피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정적인 생활이 흡연이나 콜레스테롤 과다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이 심혈관계 질환,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ES요법은 사망 위험성을 반절 이하로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도 셀제를 바르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드시 한증을 하십시오. 센터나 지사에 찾아가서 그 한증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2분의 1로 줄여주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반드시 건강한 사람도 해야 됩니다. 죽은 세포 후 부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이미 병든 세포, 노화된 세포, 기형세포는 말할 거 없고 죽은 세포도 부활이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해보면은 제 말을 믿을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이 아니라 심장의 관상동맥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세 가지 동맥이 있는데 이게 머리에 쓰는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큰 관상동맥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게 심장마비인데 처음부터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순서적으로 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협심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나타나고 심근경색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동맥이 막히고 피가 응고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 이게 심장마비입니다. 동맥은 혈액을 통해서 C6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자연에서 동맥은 마모, 경화, 응고, 파열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대자연, 맑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그 대자연에서는 동맥 자체가 마모되거나 경화되거나 응고되거나 파열되는 법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그 생활의 경우 동맥은 연소와 노화에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C6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연소만 시켜요. 죽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세포를. 그러니까 노화도 이제 깊어지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노출되는 게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까지 끊임없이 C6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여 동맥은 점점 약해지고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백혈구는 우리의 혈관벽에 침입해서 그 안에 들어앉아서 혈관벽을 무너뜨리고 오래된 배관을 뜯어내며 나중에는 콜레스테롤까지 흡수하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흡수가 바로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콜레스테롤은 저밀도입니다. LDL, 고밀도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이 이제 흡수가 돼서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만으로는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이에 한술 더 떠서 여기에 만성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이 치즈와 버터, 붉은색 살코기, 이 붉은색 살코기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감자칩, 설탕과 프렌치 프라이를 만성 스트레스에 곁들이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다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많은 식단입니다. 원시 생활에서도 인체는 연소 과정을 겪었기에 혈액은 가성, 즉 동식물의 조직에 대한 강한 침식성이 되긴 하지만 지방을 운반하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저밀도 HDL이 아닌 LDL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C6는 백혈구를 동맥의 혈관벽이죠. 혈관벽으로 끌어당기고 만성 스트레스의 나쁜 식생활이 더해지면 백혈구는 진공청소기가 돼서 혈류에서 지방을 빨아들입니다. 백혈구는 그래서 비대해지고 더욱 많은, 너무 많은 지방 흡수로 인하여 동맥의 혈관벽에 있는 실제 세포 기관은 산더미 같은 지방 덩어리 때문에 파묻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혈관벽에 쌓이는 겁니다. 산더미가 돼서. 이게 다 백혈구가 그러는 거예요.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면 혈관은 일단 파괴공사의 잔해로 가득해집니다. 이제는 C6가 작동해서 파괴한 그 잔해들로 가득해집니다.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 쓰레기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엔 접착제로 단단히 엉겨붙어 있습니다. 엉겨붙은 쓰레기는 수십 년이 지나면 플라크라고 하죠. 플라크라는 판이에요. 판의 형태로 변하고 적어도 우리 중 반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동맥 안에 플라크가 끼면은 이제 부풀어 오르겠죠. 판때기가 붙어 있습니다. 동맥 안쪽 벽에. 그러면 혈류가 잘 흐르질 않잖아요. 뻥 뚫려야 할 동맥 벽에 판때기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거예요. 심장 역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혈액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에도 피가 흘러야 돼요. 심장마비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건데 심장 발작은 혈액이 심장 근육, 이거 심근이라고 합니다. 심근으로 공급되는 것에 관한 문제이지 심장이 몸으로 혈액을 배출하는 기능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장의 근육에 문제가 붙는 것입니다. 혈액은 두 개의 소동맥을 통해서 심근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의 가닥이 막히면 하나의 심근세포는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심장 발작, 하트 어태크라고 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사망 아니면 여기 관자입니다. 관상동맥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막혀버린 그 심장의 소동맥이나 이런 데를 카테타를 꽂아가지고 풍선이나 용수철 같은 것으로 억지로 넓혀 놓았어요. 이것이 여러 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참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심장이 아니라 혈액순환입니다. 심장 자체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심장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목숨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 이게 이제 중풍입니다. 이것은 이제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경동맥, 우리 목 뒤에 있는 두 개의 경동맥을 통해서 뇌 속으로 결국은 혈액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커다란 경동맥이 있어요. 경동맥의 벽에 응혈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고된 혈액 덩어리 일부가 떨어져 나와 이것이 틀어막을 수 있는 작은 소동맥을 만날 때까지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뇌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뇌세포가 죽게 되고 이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을 한의학에서는 중풍 그렇게 말하고 뇌졸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경색, 이거 막혀버리는 거고 둥둥 떠다니는 이런 것들이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갑자기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뇌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뇌경색이고 뇌출혈은 둥둥 떠다니던 것이 아주 작은 미세혈관, 즉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터뜨리면 그 지역이, 그 부분이 뇌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뇌경색 플러스 뇌출혈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중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이요법이나 약으로 콜레스테롤 플라크를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염증은 남아있지만 치명성은 낮아집니다. 인체는 나이가 들고 약해지지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염증을 수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C6를 C10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것은 운동과 소마토가 가능하지만 이 둘을 결합했을 때에는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S요법으로 염증과 수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근육에서 혈류로 흐르는 아래로부터의 전달입니다. 근육 속에 이제 혈류가 흘러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코로나19 조심하시고 업소 성공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